오늘 기술 소개시켜 드릴 이기행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는 Innovate the way we see lif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회사와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방금과 같이 세포나 이런 바이오 시료들을 라벨 없이 촬영한 다음에 이게 3D로 재구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촬영된 세포들을 내부까지 핵이나 인, 그리고 멤브레인, 그리고 리피드 드럼넷까지 자동으로 구분하고 구분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의 단백질 농도, 그리고 겉 표면 넓이, 그리고 볼륨과 같은 정량 수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은 홀로토모그래피라는 저희 현미경으로 구현하고 있고요. 이런 현미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라벨 프리로 찍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각각 형광 채널들도 같이 촬영해서 머지할 수 있고요. 또 중간 부분에 있지 플레이틀릿 같은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라벨 프리로 촬영하고 각 특정 굴절률 부분을 색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영상화 가능합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세포들을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고 또 정량화해주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저희 토모큐브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AI를 아우르는 전체 스마트 마이크로스코프 연구장비 플랫폼을 생산하고 있으며 홀로토모그래피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스마트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티슈나 셀, 박테리아, 그리고 블러드셀 같은 이런 바이오 시료들도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혈액 분석기, 세포병리 스캐너 같은 임상 관련 연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먼저 저희 홀로토모그래피라고 말씀드린 기술에 대해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홀로토모그래피라는 말은 홀로그래피랑 토모그래피의 합성어인데요.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위상의 차이, 빛을 쏴줘서 빛이 초과될 때 속도 차이를 가지고 영상을 먼저 획득을 하고요. 그런 영상을 토모그래피 기술을 이용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D로 된 영상을 얻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료를 측정하고 있는데 레이저를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때 한 레이저는 나누어진 하나의 레이저는 바로 센서로 들어가고 하나의 레이저는 치료를 투과한 다음에 지나가게 돼요. 이때 투과할 때 이 물질의 굴절률에 따라서 파형이 변하게 되는데 이 변한 파형과 원본의 파형을 비교하여 저희가 어떤 시료를 지나왔는지 계산해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유사한 기술로는 병원에서 많이 쓰는 엑스레이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CT가 가진 장점들을 다 저희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저희가 엑스레이 CT를 찍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라벨링 없이 3D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살아있는 세포를 라벨링 없이 3D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엑스레이 CT는 엑스레이를 쓰고 있고 저희는 레이저를 쓴다는 것, 그리고 엑스레이 흡수도로 영상을 만들고 저희는 굴절률로 영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구조적인 차이로는 엑스레이 빔을 모터로 돌리고 저희는 레이저를 DMD라고 부르는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라는 마이크로 칩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돌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네, 저희 HT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로 라벨이 필요 없다. 라벨 프리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상뿐만 아니라 퀀티피케이션, 겉넓이, 부피, 질량, 밀도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단일 세포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런 영상들과 데이터를 0.4초마다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과학 해상도인 200나노미터급을 조금 상회하는 110나노미터급의 해상도를 구현하고 레이저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홈칼처럼 강력한 레이저가 아니라 약한 레이저를 사용해서 구현함으로써 포토톡시티 같은 걸 최소화로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특징들의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라벨 프리의 이미지의 특징,
특징과 뭐 장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벨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를 아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용되는 시약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모되는 인력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 우려하시는 이런 라벨링, 염색 과정에 있어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의 에러, 휴먼 에러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먼 에러를 줄임으로써 계속 결과값들이 일정하게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실험하는 데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퀀티피케이션, 정량화인데요. 지금까지 2D 데이터들에서는 정량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셀 카운팅 또는 온도 힐링 어세이에서 하듯이 이런 세포의 면적, 세포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면적 정도를 비교하였다면 저희 3D 홀로토모그래피 데이터를 이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볼륨, 드라이 매스, 컨센트레이션, 서피스 에어리어 이런 정량적인 수치들을 숫자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이미지를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D 영상을 얻는데 0.4초마다 얻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다른 컴포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미경 구조에서는 G스태킹을 이용해서 3D를 얻고 있는데 이때는 G스태킹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스테이지가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엑스레이 CT처럼 추가된 빛을 이용해서 360도 영상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입체 영상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360도 돌리는데 저희가 0.4초면은 360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빨리 빛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밑에 보이시는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라는 DMD 칩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마이크로미러가 굉장히 직접되어 있는 칩인데 이 위에 마이크로미러의 각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특정한 패턴을 만들 수 있고 특정한 패턴이 있는 상태에서 빛이 조사됐을 때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저희가 의도한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각도를 변화하여 360도 영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음으로는 해상도를 극복한 부분인데요. 광학 해상도는 200나노미터급으로 이제 한계가 되어 있는데 저는 110나노미터급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렌즈 자체를 NA 값이 높은 렌즈를 쓰고 있고요. NA 값이 높은 렌즈에 더해서 저희가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실제 NA 값보다 더 넓은 부분에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각각 들어온 여러 각도의 빛을 저희가 하나로 합성해서 신테틱 NA 값을 계산해서 실제 물리적인 구경보다 더 큰 구경의 렌즈로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토톡시시티인데요. 저희가 많이 쓰던 컴포칼 같은 거에서는 레이저 세기가 8에서 30mW 정도 쓰는데요. 저희는 0.05mW 정도는 굉장히 약한 레이저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테스트 해봤을 때는 오른쪽에 세포 영상과 같이 이런 강한 레이저를 만났을 때 세포 멤브레인 등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변형되는 효과들이 금방 나타났었는데 저희 같은 시간을 관찰했을 때 저희 레이저에서는 세포들이 안정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현미경들과 저희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많이 쓰시는 브라이트 필드, 또 페이지 컨트라스트, 플로레센스 현미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라이브 셀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염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라이브 셀을 볼 수 있고요. 스테이닝이 필요 없고요. 그런 해상도도 광학 해상도를 조금 상회하는 약 80% 정도 상회하는 해상도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퀀티피케이션 정량화 부분에서 다른 현미경들은 2D의 한계로 못하는 건널비, 부피, 질량과 같은 또 밀도와 같은 정량화도 하고 있고요. 또 어큐이션 타임도 다른 것도 물론 초 단위로 얻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초 단위로 3D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장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홀로토모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저희 현미경은요. 이런 앞서 보이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델명은 HT-2H입니다. 이 현미경에는 렌즈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그 렌즈 2개가 위아래로 달려 있는데 모두 60X, 그리고 NA가 1.2,
그리고 워터 이머전 렌즈고요. 측면 해상도는 110나노, 또 수직 해상도는 356나노미터, 그리고 한 번에 촬영 가능한 범위는 가로 세로 80 마이크로미터, 깊이 40 마이크로미터를 촬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 세로 80 마이크로미터, 높이 40 마이크로미터의 큐브를 한 번에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큐브를 토모그래피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다 해서 토모큐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스피드는요. 3D 같은 경우는 초당 2.5매, 그리고 만약에 2D로 촬영하신다고 하면 초당 150매까지 촬영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굴절류를 통해서 영상을 얻고 있는데 뭔가 크로스 체킹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페시픽 마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형광도 블루, 그린, 레드 세 채널이 같이 달려 있고요. 좀 추가로 저희는 532나노미터짜리 레이저 사용 중이고 모든 스테이지나 기타 구동부는 모터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조정 가능하고요. 사이즈도 가로 세로 폭 20cm, 길이 50cm 정도로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 정도 크기고 무게도 30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콤팩트해서 연구실에 좀 좁은 환경에서도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토모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터라이즈 되어 있는 저희 현미경을 전부 다 구동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를 획득하시고요. 그리고 획득한 데이터를 3D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간략하게 퀀티피케이션까지 가능하십니다. 더하여 AI 기술까지 더해서 저희가 왼쪽과 같이 세포를 촬영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각각 개별 세포를 따로 인식하고 그 세포 안에서 핵이라든지 리피드 드럼렛 아니면 뉴클레어러스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건널비, 부피, 질량 이런 정량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이 준비해 있습니다. 네, 전체로 저희 시스템을 구성하실 경우 보시는 사진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번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번 HT 시리즈가 현미경이고요. 2번 모니터 부분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있는 컴퓨터로 구성하시고 또 3번은 폼플레이트라고 하는 재진대인데요. 안티 바이브레이션 플레이트인데요. 저희가 아까 한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두 개를 비교해서 영상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두 개의 레이저를 비교할 때 진동 등이 있으면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재진대가 추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은 토모 챔버라고 해서 저희가 세포를 장기간 관찰할 때 온도, 습도, CO2 농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추가 유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컨트롤러라고 하는 외부 조종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미경을 구동하는데 외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편의성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시스템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런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근래에 사용하시고 있는 기관들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대학들, 그 밑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병원들, 그 밑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국책연구소들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중앙에 보시면 뭐 CJ 같이 이런 회사들에서도 지금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홍콩, 일본, 뭐 오이스트나 아니면 동경대 같은 데서도 지금 잘 쓰고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대부분 이제 미국들이랑 밑에 독일들인데 이렇게 바이어 같은 제약회사도 그렇고 세계 유수 대학들이 지금 신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기술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왼쪽에 이콜라이 영상인데요. 이콜라이를 이제 라이브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서 분열하는 것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물론 3D도 다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큐브 형태로 찍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영상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일 미생물 하나를 길이나 뭐 이런 직경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부피, 건널비, 질량 같은 것들을 단일 개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지금 보시는 녹색, 빨간색 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색깔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별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네. 또한 이렇게 단일 개별 싱글셀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이오 필름 같은 데서 미생물이 많이 찍혀 있을 경우에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미생물들이 총 몇 마리이고 전체 볼륨이나 매스 더 필요하다면 개별로 추적해서 각각의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양 같은 것들을
정량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세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16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나갔던 건데요. 헤파토사이트 안에서 리피드의 양을 정량해서 나갔던 논문입니다. 다만 당시에 이 논문이 나갔던 의의로는 이게 싱글셀에서 라벨 프리로 퀀티피케이션 했다. 리피드 드럼렛들을 퀀티피케이션 했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플로레센스랑 같이 콜로칼리제이션을 봤을 때 거의 99% 일치함으로써 굴절률만으로 리피드를 정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나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라이브셀을 촬영하신다면 지금 이건 칼티셀을 촬영했던 건데요. 약 80분 정도 되는 시간을 약 10초 간격으로 계속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칼티셀이 앞에 캔서 B셀을 공격하는 것들을 저희가 라벨 프리로 3D로 촬영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온도, 습도, CO2 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관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노파티클 등을 이용하실 때 저희 장비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나노파티클의 형광도 같이 태깅되어 있어서 저희 거에서 보실 때도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세 개의 이미지 중에 가장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평상시 많이 보는 이제 수직에서 보는 이미지인데 이렇게 볼 경우에 나노파티클이 이렇게 핵 주변에 퍼져 있구나만 알 수 있지만 저희 걸로 이렇게 3D로 촬영할 경우에는 옆에서 봐서 핵 주변에 있으면서도 바닥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도 3D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같이 나노파티클 같이 뭉쳐져 있는 부분에 굴절률을 이용해서 정량화들도 가능하십니다. 네. 또한 한 번은 이제 형광과 같이 촬영할 때 장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개 돌아가는 영상 중에 왼쪽 위는 굴절률로 촬영한 거고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은 형광입니다. 3D 형광으로 촬영해서 오른쪽 하단에 머지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도 관찰 가능하시고요. 이런 것의 특징은 저희 보시면은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굴절률로 촬영했을 때는 세포에 무슨 혹 같은 게 달려있는데 형광으로 촬영했을 때는 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광으로 촬영할 때 장점이자 단점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 촬영하거나 촬영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혹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하지 못하면 염색을 하지 않으니까 촬영할 수가 없고 또 이 혹 안에도 이게 사이토스켈레톤이 잘 있지 않으면 염색이 안 되는데 저희 거는 마치 이제 환자 CT를 찍듯이 전체 형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또는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한 영상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을 특정해서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의 전체 면적이라든지 평균 굴절률, 농도, 드라이매스, 구형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세포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단일 세포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한번 촬영할 때 가로 세로 80 마이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은 마우스 인텐시티인데 오른쪽 스케일바 보시면 저렇게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몇백 마이크로미터를 찍을 수 있고요. 찍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또한 굴절률, 회색으로 된 굴절률뿐만 아니라 형광 기능도 같이 촬영하고 머지에서 이렇게 한 번에 관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왼쪽 이거는 이제 마우스 렁이었는데 이런 거 같이 방금과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굴절률과 형광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 형광을 발현하는 세포들의 컨센트레이션이라든지 드라이매스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마커를 발현하는 이게 조직 안의 세포들의 물리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 기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블러드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라리아에 컨템된 이제 블러드셀이었어요. 근데 블러드셀이 RBC가 특히 말라리아에 감염됐을 때 초기에는 좀 알아보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염색을 해야 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환자한테 얻은 세포를 적혈구를 바로 이렇게 확인해서 내부에 구조가 있는지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런 곳에 있는 이제 컬러링은 전부 다 슈도 컬러로 사용자가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블러드셀 관련돼서 이거는 마우스 모노사이트를
봤던 2017년도에 이것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마우스 모노사이트를 추출해서 굴절률의 분포와 또 물리량으로 이 WBC가 어떤 WBC인지 구분했던 논문입니다. 당시에 B셀 그리고 T셀 그리고 T셀 중에서도 CD4 포지티브, CD8 포지티브를 구분할 수 있었다 하는 논문이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지금도 임상 사람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또 하나로는 이번에는 참개구리라고 하는 양서류의 혈액을 관찰했던 논문인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의 앞에 거와 비슷하지만 가끔 이런 장비를 쓸 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오퍼레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전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과학고 학생들이 촬영하고 데이터를 획득했고요. 물론 분석 부분들은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일단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다. 전부 모토라이즈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물론 데이터 해석과 분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오퍼레이팅은 매우 쉽다,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토모큐브가 이런 장비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활용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리셉터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 리셉터를 통해서 뭐 MDR을 오버커밍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만드는 거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혹시 해상도가 상당히 좋은데 리셉터 쪽으로 조금 더 레졸루션을 좋게 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은 그렇게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라든지 아니면 나노파티클도 개별로는 광학 해상도를 좀 아득히 넘어서 조금은 어렵고요. 네. 네. 멤브레인의 형태가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관찰하겠지만 리셉터 하나하나는 관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핵막 쪽도 레이블 프리를 해갖고서 구분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네. 핵막 같은 경우는 저희 거 이제 핵막 이형증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라벨 프리로 봤을 때 핵막이 뭐 딱 스피어 모양인지 아니면 좀 찌그러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 가능하십니다. 라벨 프리로. 네. 라벨 프리로. 그럼 또 궁금한 게, 그 플레이트에 올릴 때 보여주신 이제 이미지 자체는 이제 싱글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얹을 때 사실 싱글셀을 얹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서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실은 저희가 좀 이쁜 PPT 만들고자 해서 컨플루언시를 좀 조정해서 한 거고요. 네. 실제로 촬영하실 때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개 세포들이 한 FOV에 들어 있을 거예요. 네. 네네. 이렇게 촬영하시고, 네, 분석하실 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화면에 당연히 여러 개가 찍힐 텐데 이런 것들도 개별로 인식해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커팅해가지고 그 싱글셀 레벨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모디파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리얼타임 그 머신 같은 경우에 구입을 따로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 시간이?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사용하는 전용 DC가 있는데 그게 50파이 DC예요. 셀 DC가.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는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했을 때 3, 4일 정도는 가능하고요. 네.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오른쪽 이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있어서 온도, 습도, 이제 CO2 농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뭐 생각보다 오랫동안 저희가 해봤을 때 한 3, 4일 정도는 문제없이 관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 두 가지 중에 먼저 처음에 빅데이터 같은
어떻게 보면 서버나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아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술이 이제 처음 적용이고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직 빅데이터 구축은 안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나중에는 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 중이고 그래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걸 알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굴절류 기반으로 구분했을 때 뭐 리피드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간혹 프로테인의 종류 같은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머니 말씀드리면 실은 저희가 분자 특이성이 있기는 어려워서 굴절류를 측정했을 때 네, 완전히 어떤 종류의 프로테인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리피드인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이런 토모 어널리시스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굴절률과 또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 세포라든지 핵, 또 인, 그리고 지질들을 어노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저희가 AI팀에 의해서 모두 엑서사이즈 되어 있는 세트를 통해서 이렇게 AI가 학습을 하고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에도 저희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고 아니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좀 더 각 연구자들한테 적합하게 최대한 옵티마이징 되어 있는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던 예시를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미생물이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저희 바실러스 같은 것들도 좀 빠르게 분열하던 것들도 이런 식으로 관찰 가능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2D로 보셨을 때 말고 3D로 이렇게 보시면은 세포들이 수직으로 자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간에서 더 높은 곳에서 자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도 관찰하실 수 있다. 이런 영상과 또 이런 민물이나 아니면 바닷물에서 바로 채취한 물에서 이런 미생물들 또 뭐 해양 조류라든지 아니면 담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바로 이미징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정량화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AI들이 좀 더 개발되면 아직은 이제 개발 중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sepsis 같이 폐혈증에 관련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지금은 진단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수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장비를 이용하면은 당시에 저희가 19년도부터 개발했는데 지금은 굴절률 데이터만 가지고 미생물을 90%, 99% 이상 동정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응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저희가 지질 같은 걸 정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타임랩스로 이렇게 촬영하셔가지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제 컨트롤과 익스페리먼탈 그룹들에서 그래프로서 이제 정량적인 수치로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질 정량 같은 부분에서도 왼쪽 이미지와 같이 촬영된 데이터에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노란색으로 표현된 지질 부분들만 인식을 하고요. 이 오른쪽 표와 같이 각각 리피드를 전부 다 넘버링해서 여기서는 총 168개였는데요. 각각 넘버링해서 볼륨, 매스 그리고 뭐 그런 기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라벨 프리다 보니까 이런 세포들이 분열하는 것들을 보실 때 크로모좀이 컨덴싱 되고 이렇게 프로페이지, 메타페이지, 텔로페이지 넘어갈 때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산병원 같은 곳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이렇게 크로모즘이 컨덴싱 됐을 때 부피나 질량 등을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 세포 또는 특정 세포들을 구분해보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칼티셀에 대한 영상인데요. 보통 영상들은 한번 촬영하면 그걸로 끝인데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데 저희는 3D 영상이다 보니까 정면 아니라 이렇게 옆면에서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세포 두 개가 만났을 때 2D에서는 알 수 없었던 두 세포 사이의 접촉면 이런 것들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광과 굴절을 전부 다 3D로 촬영이 가능하셔서요. 보시면 2D로 보실 수 없었던 것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멀티 타일 스캐닝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면적들도 촬영하시고요. 아까 이루다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대면적도 이렇게 촬영하고 형광까지 함께해서 머지하고 또 계속 관찰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개발 중인 다른 기능으로는 이렇게 조직들도 더 두꺼운 조직들도 관찰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이런 플레이틀릿 같이 되게 작은 오브젝트들인데 거기에 대해 정량화까지 해야 된다. 단일 정량화까지 해야 된다 할 때 저희 기술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계시고 아니면 한국의 이제 유명 대학교에서도 하시고 지금 많이 논문들을 내고 계십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네 중간 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는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조직도 혹시 이미징이 가능한 것처럼 방금 마지막에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에 있는 이런 파라핀 FFP 되어 있는 조직들도 촬영 가능하시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라벨 프리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 이렇게 조직 형광에서 볼 때는 형광에서도 한번 촬영하고 나중에 같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H&E 해서 구조도 한번 보고 이랬던 좀 번거로움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 거 기술로 지금 촬영하면 형광 염색만 하고 촬영하면 나머지 실제 조직이 있는 부분은 굴절률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실험 스텝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분석을 한다면 지금 이미지와 같이 각각 특정 세포들의 컨센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 매스 같은 것들을 함께 봄으로써 좀 다른 파라미터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점입니다. 혹시 배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60X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60X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세포 소기관까지 관찰하려면 네, 저배율 렌즈에서는 좀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네, 개발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시도 중에 있는데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보이는 그 현미경에서는 CO2를 조절해주는 네. 그런 챔버가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라이브셀 같은 거 이미징 할 때 그런 시스템 네, 어떤 아까 식으로 제가 가능하다고 생겼을까요? 말씀드렸는데 네, 자세한 사진은 여기 그냥 혹시 몰라 갖고 왔는데 예, 까만색으로 되는 통보 챔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클로즈 셋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럴 때 CO2 concentration, temperature, 그리고 humidity 이런 것들 조정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별도의 기계가 옆에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전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예. 호스랑 네, 거기서 조정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를 며칠씩 관찰하시는 건 큰 문제 없고요. 네, 이게 장기간 관찰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FL이 들어가 있는 게 로다민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동물 영상 같은 거 조직으로 보려고 하면 보통 동물 영상은 시아닌 5 같은 좀 장파장대로 붙여서 이제 오토플로레센스를 죽이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노 파티클 같은 게 업테이킹된 그 조직을 그냥 클라우드 툼으로 그냥 슬라이스해서 시아닌 5의 업테이크를 보거나 이럴 수 있는 형광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광으로만 보셨으면 방금 말씀한 사이5 같은 파장에 아직 대응은 안 돼 있고요. 네, 저희 거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이 385 뭐 다피 파장하고 470, 570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광을 바꾸는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냥 완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노 입자를 그러면 레이블 프리로 조직에서 보기가 쉬운가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나노 파티클을 아까 말씀드린 개별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어그리게이션 돼 있다고 하면 네,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제가 조직에서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지금 이런 거 본 것 같이 이건 세포에서 봤던 건데 세포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유튜브에는 있긴 한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GFP를 태깅해서 이제 셀에 인펙션 시켰을 때 바이러스가 뭉쳐져 있는 부분으로 이게 굴절률이 다른 세포 부분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매우 이제 광학 해상도를 넘는 작은 파티클 같은 존재들이더라도 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굴절률의 차이를 띠고 하고 있으면 저희가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선행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그 굴절률의 측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미징을 하게 되려면 제일 지금 배제해야 되는 그 방해를 할 요소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를 이제 또 라이브셀을 촬영하실 때 많이 지저분하게 찍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미디어가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 좀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촬영할 때 수직으로 한 번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360도의 영상을 얻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걸리는 데브리스 같은 것들이 영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디어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는 크게는 없습니다. 저희께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사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포커스 맞추고 그냥 촬영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누가 찍던 다 거의 같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이제 콤포칼이나 아니면 다른 복잡한 장비처럼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저희는 실은 조금만 숙련된 사람이면 누가 사용하든 다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한 미디어에서 찍으시면은 다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데브리스 같은 게 같이 찍힐 수도 있는데 왼쪽에 큰 이미지 보시면 조금씩 세포 주변에 조그만 데브리스들이 있는데 저희 오른쪽에 AI가 인식할 때는 그런 데브리스 같은 것들은 배제하고 인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